삐삐삐. 공항 보안 게이트에서 갑자기 울려 퍼진 경보음에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립니다. 낡은 모직 코트를 걸친 노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갑니다. 2003년 가을, 미국 뉴욕 JFK 공항의 입국장. 78세의 이동식 노인은 수십 시간의 비행으로 지친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심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낡은 여권을 내밀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입국 목적이 뭐죠? 초청장은? 체류 기간은? 빠르게 쏟아지는 영어 질문들에 이동식 노인의 눈빛이 혼란스럽게 흔들립니다. 손자. 만나러. 간신히 짜낸 몇 마디 영어에 입국 심사관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손자를 만나러 왔다는 말과 함께 가방을 뒤적이던 이동식 노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칩니다. 분명 한국을 떠나기 전 손자가 보내준 초청장을 챙겼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사람. 심사관의 건조한 목소리가 울리고 이동식 노인은 여전히 가방을 뒤적이며 잠시만요, 잠시만 하고 중얼거렸지만 뒤에 선 사람들의 짜증 섞인 한숨 소리만 커질 뿐입니다. 결국 심사대에서 밀려난 이동식 노인은 한쪽 구석에 서서 다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죠. 낡은 손가방 하나가 전부인 그의 소지품 속에서 초청장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들, 화려한 옷차림의 관광객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낡은 코트를 입은 한 노인의 존재는 마치 무채색 배경 속 흐릿한 점처럼 보였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새벽부터 시작된 긴 비행으로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손자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내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손자 얼굴을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으니까요. 심사대로 다시 돌아간 이동식 노인에게 심사관은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며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따라오세요. 딱딱한 목소리로 말하는 보안 요원을 따라 이동식 노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조사실로 향했지요. 왠지 모를 죄책감에 고개를 숙인 채로요. 유리창이 둘러싸인 조사실.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은 이동식 노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동네 청년에게 부탁해 배운 몇 마디 영어가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I want to meet my grandson. 손자를 만나고 싶다는 이 한 문장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동식 노인의 눈에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을 만나는 사람들, 반갑게 포옹하는 연인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동식 노인의 가슴이 조금 아려왔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 안아주던 그 느낌이 문득 떠올랐지요. 지금 그 아이는 20살이 넘은 청년이 되어 있을 텐데. 당신의 가방을 검사하겠습니다. 보안 요원의 말에 이동식 노인은 순순히 가방을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손자를 위한 작은 선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약간의 음식과 낡았지만 정성스레 포장된 선물 상자, 그리고 오래된 금속 케이스까지. 보안 요원은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죠. 이동식 노인의 귀에는 귀가 먹먹해지는 비행기 소리가 아직도 울리는 것만 같았어요. 내리쬐는 형광등 아래 그의 주름진 얼굴은 더욱 지쳐 보였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속에서 그는 그저 손자를 만나고 싶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지요.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조사실 문이 열립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보안 관리자 제임스가 차가운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금색 배지가 그의 가슴팍에서 차갑게 빛났죠. 제임스는 이동식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서류 뭉치를 탁 하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영어 할 줄 알아요?
제임스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그저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지요. 제임스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더니 옆에 있는 인터폰을 눌렀어요. 통역 가능한 직원 필요합니다. 아시아계.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얕잡아 보는 듯한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조사실로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계 미국인 직원 수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공항 직원 수지입니다. 통역을 도와드릴게요. 수지의 한국어에 이동식 노인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죠. 드디어 자신의 말을 전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나 봐요. 왜 미국에 왔고 얼마나 머물 예정인지 물어보세요. 제임스의 건조한 지시에 수지는 공손하게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손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3주 정도 머물 예정이고요. 손자가 보내준 초청장이 있는데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수지가 이 말을 통역하자 제임스의 눈초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초청장도 없이 어떻게 입국하려고 하는 거죠? 손자의 연락처는요? 수지의 통역에 이동식 노인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 하나를 꺼냈지요. 그곳에는 손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제임스는 그 메모지를 힐끗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의심스럽군요. 테러리스트들도 이런 식으로 침투를 시도한다고요. 제임스의 말투는 점점 더 고압적으로 변해갔어요. 이동식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냥 손자를 보러 온 노인일 뿐이에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제임스는 그녀를 무시했어요. 당신은 통역만 하세요. 판단은 내가 합니다. 제임스의 차가운 말에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임스는 이동식 노인의 가방을 다시 한번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와 고추장, 손자를 위한 작은 선물들이 하나둘 테이블 위에 올려졌죠. 이게 뭔가요? 제임스가 음식물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수지의 통역에 이동식 노인은 한국 음식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식품 반입에 대한 신고서는요? 제임스의 질문에 이동식 노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비행기에서 나눠준 신고서를 어설프게 작성했던 기억이 났지만 식품 반입 항목에 체크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동식 노인의 침묵에 제임스는 더욱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지요. 할아버지, 손자분에게 전화해 보실래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이동식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밀며 도움을 주려 했지만 제임스가 가로막았어요.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무단 통화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건 오해를 풀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수지의 말에 제임스는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손자라는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지, 그가 이 사람을 초청했는지 우리 쪽에서 확인해야 해요. 제임스는 서류 작성을 시작했어요.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움직였죠. 이동식. 생년월일 1925년. 그는 중얼거리며 정보를 기입했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그 광경을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행 목적이 정말로 단순 방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지의 부드러운 통역에 이동식 노인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손자를 보러 왔을 뿐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어요.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지요. 제임스는 그 말을 듣더니 비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그는 이동식 노인의 가방, 측면 주머니에서 발견한 오래된 금속 케이스를 꺼내들었습니다.
단단히 잠겨있는 그 케이스를 보며 이동식 노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이동식 노인은 말을 이으려다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에 그저 한숨만 내쉬었지요. 수지가 그의 곤란한 상황을 눈치채고 도움을 주려 했지만 제임스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어요. 충분히 봤습니다.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초청장도 없으며 의심스러운 물건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입국 거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임스의 냉정한 선언에 이동식 노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케이스 열어보겠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동식 노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영어로 자신의 뜻을 전하지 못하는 좌절감에 그저 손을 내밀었을 뿐이었지요. 그건 수지가 재빨리 통역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임스는 이미 케이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오래된 금속 케이스는 녹슬고 긁힌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는 듯 했지요. 잠겨 있네요. 제임스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그는 옆에 있던 다른 보안 요원에게 도구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안타깝게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의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케이스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수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이동식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입니다.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그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무게감이 있었지요. 제임스는 가져온 도구로 케이스의 잠금 장치를 열기 시작했어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케이스의 뚜껑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변했지요. 케이스 안에는 햇빛에 반짝이는 금속 훈장과 낡은 편지 한 장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임스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수지가 통역하자 이동식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요. 6.25 참전 훈장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수여한 명예 훈장이고요. 수지가 그 말을 통역하며 훈장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미 공군의 명예 훈장이에요. 정말 진짜인가? 그녀의 놀란 목소리에 제임스도 훈장을 다시 살펴보았지요. 저 편지는 무엇인가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낡은 편지를 가리켰어요. 이동식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미군 중대장이 보내온 감사 편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지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오래된 누렇게 변한 종이였습니다. 영문으로 작성된 그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그녀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물들어갔지요. 이건 뭐라고 적혀 있죠? 제임스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지는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이동식 씨에게 나는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 중대원들을 구했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어요. 누가 쓴 편지죠? 수지는 편지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존 밀러 중위. 2003년 현재 존 밀러 장군이 되셨을 텐데요. 이 이름, 미 공군 역사 수업에서 배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 미군 중대장 생명을 구한 영웅이세요. 이동식 노인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지만
깊은 주름 속에는 오랜 세월의 기억이 묻어 있는 듯 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혹했던 기억, 그 속에서 피어났던 인간의 순간들이 그의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요. 정말인가요? 제임스의 의심스러운 질문에 이동식 노인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도 더 된 옛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이 어색한 듯 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그는 이제 그저 손자를 만나러 온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당시 우리 부대는 적의 포위 속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안전한 탈출 경로를 알려주었고 부상당한 나를 직접 업고 안전지대까지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적 행동이었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의 의심과 냉소는 조금씩 물러나고 당혹감과 묘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동식 노인을 다시 바라보았지요. 아까까지만 해도 그저 의심스러운 외국인 노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 듯 했어요. 이것도 있어요. 수지는 편지 아래에 첨부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전쟁터로 보이는 배경 속에 젊은 한국군 병사와 미군 장교들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이동식 노인이 분명했습니다. 활기찬 눈빛과 단단한 체격이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지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수지의 경외에 찬 목소리에 이동식 노인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담담한 대답에 수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임스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증명하죠?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의 질문에 이동식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한 눈으로 창 밖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자신의 행동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임스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는 훈장을 들어 자세히 살펴보더니 다시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정교하게 위조하니까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동식 노인의 눈에는 깊은 체념이 깃들었어요. 반백년도 더 된 전쟁의 기억,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순간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저 손자를 만나러 왔을 뿐인데, 이제는 자신의 과거까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존 밀러 장군. 지금 뉴욕에 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여전히 군 관련 행사에 참석하시곤 하죠. 그녀의 말에 제임스는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 농담하는 건가요? 존 밀러 장군에게 전화해서 50년도 더 된 한국인 병사의 이야기를 확인하자고요. 제임스의 비아냥거림에 수지는 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동식 노인은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긴 비행, 낯선 환경,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모든 것이 그를 지치게 했지요. 밀러 장군은 매우 바쁜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소한 일로 귀찮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임스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이동식 노인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지요. 조사실 밖으로는 분주한 공항의 소음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안내 방송,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웃음소리.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동식 노인의 눈에는 그 모든 소리가 더욱 멀게만 느껴졌지요.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제임스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충분한 입국 근거가 없으므로 다음 항공편으로 송환 조치하겠습니다. 그의 차가운 선언에 이동식 노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수지가 이동식 노인에게 그 내용을 통역했어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입국이 거부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가에 맺힌 작은 물기가 순간 빛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손자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도 큰 실망이었지요. 먼 길을 날아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송환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제임스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이동식 노인의 여권과 서류를 챙기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보는 그의 눈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지요. 수지는 자리에 남았어요. 그녀는 이동식 노인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이동식 노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영어로는 괜찮다는 말 한마디를 겨우 내뱉었지요. 제임스가 나간 틈을 타 수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밀러 장군.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여보세요? 저는 JFK 공항 직원 수지입니다. 밀러 장군과 통화가 가능할까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관련인데. 네, 기다리겠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멀리 한국에 있는 고향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8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얼굴, 그리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손자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교차했지요. 할아버지, 혹시 손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수지가 전화를 잠시 끊고 물었어요. 이동식 노인은 주머니에서 다시 그 구겨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마이클, 마이클 리. 그는 천천히 읽었지요. 수지는 다시 전화에 집중했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이동식 어르신이세요. 손자분 이름은 마이클 리고요. 네, 손자분을 만나러 오셨는데 초청장을 분실하셔서.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조사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더 많은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송환 조치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3시간 후 출발하는 대한항공 편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수지는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이동식 노인에게 그 내용을 통역했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듯 했지요. 그는 낡은 금속 케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훈장과 편지는 과거의 영광을 증명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임스가 이동식 노인을 향해 물었어요. 이 금속 케이스, 왜 가지고 다니시는 겁니까? 수지의 통역에 이동식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손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인연이 얼마나 깊은지. 이동식 노인의 말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수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에는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그는 곧 단호한 태도를 되찾았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송환 준비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문을 향해 걸어갔지요. 그때였어요.
공항 전체에 울려 퍼지는 방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존 밀러 장군, 보안구역으로 이동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존 밀러 장군, 보안구역으로 이동 바랍니다. 제임스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존 밀러 장군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톤이 묻어났지요. 수지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감추고 이동식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이동식 노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제임스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설마 당신이? 그는 수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요.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요청한 것뿐이에요. 약 15분이 지났어요. 조사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피곤한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요. 50년도 더 된 전쟁의 기억들이 그의 꿈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날들, 총성이 울리던 전장, 그리고 인간애가 꽃피웠던 그 찰나의 순간들. 조사실 문이 열리고 인상적인 체격의 노인이 들어왔어요. 7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은퇴한 군인다운 위엄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가슴팍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지요. 온화하면서도 강인한 눈빛을 가진 그가 바로 존 밀러 장군이었습니다. 밀러 장군님, 이쪽으로 오셨군요. 제임스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존경을 표했어요. 밀러 장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동식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수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장군님, 전화드린 사람입니다. 이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녀의 말을 밀러 장군이 손짓으로 끊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동식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이동식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밀러 장군과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그의 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알아보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요. 당신이 리 이동식 상사입니까? 밀러 장군이 천천히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지가 재빨리 통역했어요. 할아버지, 이분이 밀러 장군님이세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녀의 말에 이동식 노인의 눈에 깊은 감정이 어렸습니다. 밀러 장군은 테이블 위에 놓인 금속 케이스를 바라보았어요. 그 훈장을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정중한 요청에 제임스는 재빨리 케이스를 건넸습니다. 밀러 장군은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었지요. 훈장과 편지를 본 밀러 장군의 눈빛이 크게 변했어요. 그의 눈가에 미세한 물기가 어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장교 시절부터 존경하던 한국의 영웅입니다. 이분이 제 상관을 구하셨죠. 제임스와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 말을 들었어요. 밀러 장군은 천천히 훈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2003년 내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한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이 훈장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때는 이 훈장의 주인공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묵묵히 밀러 장군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전장,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순간들.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지요. 당신이 구한 중대장은 제 멘토였습니다. 밀러 장군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분은 저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한국의 용감한 병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수지가 이동식 노인에게 통역해 주었어요. 이동식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50년도 더 지난 일을 누군가가 기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지요.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1953년 7월 강원도 고지에서 포위된 미군 중대를 구한 한국군 병사 밀러 장군의 질문에 이동식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밀러 장군이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이 편지는 제 멘토가 직접 쓴 것입니다. 글씨체를 알아보겠어요. 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항상 한국의 용감한 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수지가 기쁜 표정으로 이동식 노인에게 통역했어요. 할아버지, 밀러 장군님이 훈장과 편지가 진짜라고 확인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전쟁 영웅이셨군요. 그녀의 말에 이동식 노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모두가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이동식 노인의 겸손한 대답에 밀러 장군의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는 이동식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뛰어넘는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지요. 제임스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가 의심했던 평범한 노인이 알고 보니 미군이 존경하는 전쟁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요. 밀러 장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의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임스 씨, 이분은 입국 거부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최고의 예우로 맞이해야 할 뿐이지요. 제임스는 당황한 표정으로 밀러 장군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규정상 그의 말을 밀러 장군이 손짓으로 끊었습니다. 때로는 규정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밀러 장군은 이동식 노인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군인다운 바른 자세를 취했습니다. 등을 꼿꼿이 펴고 오른손을 이마에 갖다 대며 정중한 경례를 올렸지요. 이동식 상사님, 미국을 대표하여 당신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지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통역했어요. 이동식 노인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빛났습니다. 50년도 더 지난 일을 기억해주는 이 순간, 그의 가슴에는 깊은 감동이 밀려왔지요. 고맙습니다만, 그저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이동식 노인의 겸손한 대답에 밀러 장군은 더욱 깊은 경의를 표했어요. 어떤 영웅도 자신을 영웅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변했어요. 지금까지의 오만함과 냉소는 사라지고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 어린 시선으로 이동식 노인을 대했는지 깨닫고 있었지요. 조사실 문이 열리고 2명의 보안 요원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제임스에게 무언가 보고하려다가 밀러 장군이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군 출신인 그들도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았지요. 이분은 한국전 참전 영웅이십니다. 우리 미군 중대를 구한 분이지요. 밀러 장군의 말에 보안 요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들도 신속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조사실 밖의 사람들이 유리창 너머로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공항 직원들과 지나가던 승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공항 전체에 퍼져나갔지요. 무슨 일인가요? 한 승객이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밀러 장군님이 저기 계시네요. 그 대답에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걸어 나왔어요.
현역 군인으로 보이는 그는 조사실 안을 바라보다가 밀러 장군이 경례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하기 시작했지요. 마치 도미노처럼 그 모습을 본 다른 퇴역 군인들과 일반 시민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공항 한편에 조용한 경의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깊은 존경의 기운이 공간을 채웠지요. 이동식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쑥스러움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자신이 오래전에 행한 일로 이런 존경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이동식 노인이 수지에게 물었어요.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할아버지께 존경을 표하고 있어요. 전쟁 영웅으로서요. 밀러 장군은 경례를 마치고 자세를 풀었어요. 이동식 상사님, 미국은 영웅을 존중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당신과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수지가 통역하자 이동식 노인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그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지요. 제임스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는 밀러 장군에게 다가갔습니다. 장군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처우가 적절치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기색이 묻어났지요. 밀러 장군은 제임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미국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의 말에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는 이동식 노인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례했습니다. 수지가 통역하자 이동식 노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일을 하신 것뿐이니까요. 조사실 밖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누군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이동식 노인의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공항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지요. 저기 계신 분이 한국전 영웅이라네요. 미군 중대를 구한 분이래요. 밀러 장군님이 직접 경례를 했대요. 사람들의 속삭임이 공항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공항 전체가 마치 정적 속의 경의로 물들어가는 듯 했어요. 분주했던 공항의 소음이 잠시 가라앉고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낡은 코트를 입은 한 노인, 이동식이 있었지요. 이동식 노인의 눈에는 깊은 감동의 물결이 일렁였어요. 50년 전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그는 인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행동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렇게 기억되고 있었지요. 밀러 장군은 조사실 밖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동식 상사님, 이제 공항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손자분과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지는 기쁜 표정으로 이동식 노인에게 통역했어요. 이동식 노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입국 거부와 송환을 앞두고 있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지요. 밀러 장군은 이동식 노인의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이분의 입국 수속을 즉시 마무리해 주세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세요. 그의 지시에 제임스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장군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제임스는 말하고는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노인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대하고 있었지요. 수지는 이동식 노인의 팔을 부축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에 이동식 노인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조사실 문이 열리고 이동식 노인은 수지와 밀러 장군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어요. 그 순간 주변에 모여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이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이내 모든 사람들이 그 박수에 동참했지요. 이동식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낯선 나라에서 자신을 환영해주는 이 따뜻한 박수 소리에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럴 줄은 정말 몰랐지요. 미국은 영웅을 예우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이분을 정중히 모셔야 합니다. 밀러 장군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의 말에 더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항 전체에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존경하는 승객 여러분, 지금 공항에는 특별한 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 중대를 구한 영웅 이동식 씨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 방송을 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지요. 이동식 노인은 수지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의 말에 수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미국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용기에 감사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미군을 구한 영웅으로서요. 이동식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래전 전쟁에서 그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 행동이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눈가를 훔쳤지요. 밀러 장군은 이동식 노인에게 물었어요. 이동식 상사님, 제 멘토가 항상 궁금해하던 것이 있습니다. 왜 그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중대를 구하셨나요? 수지가 통역하자 이동식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쟁은 참혹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이어야 했어요. 이동식 노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과 아군을 떠나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게 제가 받은 교육이었고 제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였습니다. 수지가 그 말을 통역하자 밀러 장군의 눈가에 감동의 기색이 어렸어요. 그래서 멘토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한국인 병사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인간성의 표상이었다고. VIP 라운지로 향하는 길, 이동식 노인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낯선 이국의 공항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불안함과 외로움은 사라지고 따뜻한 환대의 기운이 그를 감싸고 있었지요. 제임스가 서류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모든 입국 수속이 완료되었습니다. 3개월 비자로 처리해드렸고 필요하시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의 공손한 태도에 이동식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제임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동식 노인은 손사래를 쳤어요. 이해합니다. 당신은 일을 하셨을 뿐이니까요. VIP 라운지에 도착하자 편안한 소파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동식 노인은 긴 여정의 피로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지요. 할아버지의 손자분께 연락드릴게요. 수지는 이동식 노인이 건네준 메모지를 보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결됐어요. 마이클 씨가 지금 공항으로 오고 계시대요. 할아버지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비행기가 언제 도착하는지 확실하지 않았대요.
이 말을 들은 이동식 노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손자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의 말을 전했지요.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밀러 장군은 이동식 노인 옆에 앉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비록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수지의 통역으로 두 노병은 오래된 전쟁의 기억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질감이 깃들어 있었지요. 전쟁이 끝난 후 어떻게 지내셨나요? 밀러 장군의 질문에 이동식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귀농했습니다. 작은 농장에서 아내와 함께 평화롭게 살았지요. 이제 그녀는 8년 전에 떠났습니다만 이동식 노인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있어 행복합니다. 그 아이는 제 삶의 빛이지요. 그의 말에 밀러 장군도 공감의 미소를 지었어요. VIP 라운지의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마치 평화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50년 전 전쟁의 상처 위에 평화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요. 2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VIP 라운지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어요. 밀러 장군은 그동안 공항 측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동식 노인의 편안한 체류를 위한 준비를 도왔습니다. 수지는 계속 이동식 노인 곁을 지키며 통역을 도왔지요. 할아버지, 손자분이 도착하셨대요. 수지의 말에 이동식 노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코트를 정리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손자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요. 밀러 장군이 다가와 이동식 노인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이동식 상사님, 당신 같은 분이 미국을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뉴욕 시내를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지가 통역하자 이동식 노인은 감사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VIP 라운지를 나와 도착 로비로 향하는 길, 이동식 노인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영어도 못하는 의심스러운 외국인 노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영웅이 되어 있었지요. 도착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이동식 노인에게 모였습니다. 소문이 퍼진 탓인지 몇몇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경의를 표했어요. 한 퇴역 군인으로 보이는 노인은 모자를 벗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쑥스러운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받았지요. 그때 로비 한쪽에서 한 젊은 남자가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팻말에는 이동식 할아버지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이는 똑바로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이동식 노인의 눈이 그 팻말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빨라졌어요. 수지와 밀러 장군은 그의 변화를 느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만남의 순간이 온 것이지요. 젊은 남자는 이동식 노인을 발견하자마자 팻말을 내리고 활짝 웃었어요. 할아버지. 그의 반가운 외침에 이동식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자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마이클은 달려와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드디어 오셨네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유창한 한국어로 말하는 마이클의 목소리에 이동식 노인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동식 노인은 손자의 어깨를 붙잡고 물러서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15살 소년이 어느새 당당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할머니를 닮은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할아버지, 비행기 타고 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셨죠? 집에 가서 쉬세요. 마이클의 말에 이동식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보다 기쁨이 더 크게 번져 있었습니다. 수지가 다가와 마이클에게 말했어요. 오늘 할아버지께서 특별한 일을 겪으셨어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영웅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녀의 말에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으셨죠. 마이클의 대답에 이동식 노인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옆에 있는 낡은 금속 케이스를 가리켰습니다. 이걸 내게 보여주려고 가져왔단다. 이동식 노인의 말에 마이클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케이스를 바라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밀러 장군이 다가와 마이클에게 인사했어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우리 미국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빚을 진 분이지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이클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모시고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랜 여행으로 많이 피곤하실 테니까요. 마이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러 장군과 수지는 이동식 노인의 짐을 들어주며 출구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공항 출구로 향하는 길, 이동식 노인은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미국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그는 젊은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인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그리고 오늘 그 기억은 시간을 넘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출구 앞에서 밀러 장군은 이동식 노인에게 다시 한번 정중한 경례를 올렸어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식 노인의 말에 밀러 장군은 미소 지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일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수지도 이동식 노인에게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미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인사에 이동식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이동식 노인은 손자의 어깨에 기대어 천천히 걸었어요. 그의 한 손에는 낡은 금속 케이스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기억이 그리고 미래로 이어질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요.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마이클의 진심 어린 말에 이동식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수십 년 전 전쟁터에서 지켜낸 생명이 오늘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마이클이 운전하는 차에 오르며 이동식 노인은 창밖으로 펼쳐진 뉴욕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나라. 하지만 그곳에는 그의 이야기가, 그의 흔적이 이미 새겨져 있었어요. 오래전 그가 구한 목숨들, 그리고 그 목숨들이 이어온 새로운 생명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공항은 점점 멀어지고 도심의 풍경이 다가왔습니다. 이동식 노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긴 여정의 끝에서 그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입국이 아닌 영웅의 귀환으로. 이동식 노인의 마음속에서 젊은 시절의 기억과 오늘의 현실이 조용히 어우러졌습니다. 전쟁의 상처 위에 평화의 시간이 쌓이고 증오의 자리에 인간애가 피어난 것처럼 그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쟁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으로 살아남았다.